오늘은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제가 강남 아파트를 매수한 방법에 대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돈을 모았고 투자하고 이런 일반적인 직장인의 루트였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으는 것까지는 해내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내가 모은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불릴지가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뭐 정답도 없고 사기당할 것 같고 그러거든요. 저도 신입사원 때 진짜 270만 원씩 받아가지고 200만 원씩 저축하면서 진짜 힘들게 견뎠거든요. 제가 취직하고서도 무슨 학생처럼 유니클로 입고 시장에서 막 치킨 한 마리 살 때도 막 발발 떨고 아이 뭐 비비큐 이런 거 먹지도 못해요. 시장 치킨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피같이 모은 돈을 어디에 투자할 거냐가 저한테도 지상 최대의 과제였어요. 저는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 결과 저는 지금 40억 대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월세들과 차익들이 힘이 돼 가지고 강남의 아파트도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월급을 넘어서는 월세를 현재 동시에 받고 있으면서 말이죠. 이런 저의 이야기에 관심이 가신다면 좀 더 자세한 정보, 뭐 마인드나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 선정에 대한 건 어떻게 했는지, 이 투자의 장단점은 뭔지, 어떤 사람한테 더 어울리는지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무료 전자책 안에 담아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무료 전자책도 받아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 우리의 최대 고민은 이거 아닌가요? 돈 모으는 속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월에 300 벌어서 200 모아도 1년에 2,400만 원. 계산하기 쉽게 4년에 1억 모은다 치면 20년 모아야 5억입니다. 중간에 월급이 오르고 보너스 받는 거 생각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 계산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저래서 어떻게 돈을 모아요? 그러면 지레짐작 사람이 포기하게 되고 재테크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뭔가 등한시하게 돼요. 서울의 아파트 나는 못 살아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충격적인 건 맞아요. 그렇게 돈을 모으면 부자인 부모님이 돈 주지 않는 이상 팔자 절대 못 고쳐요. 그렇게 월급만 모아서 말이죠. 그럼 월급 위에 다른 수입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누가 그걸 몰라? 월급 위에 돈 버는 게 쉽냐? 사업하다 말아먹으면 주식이랑 코인 하다가 날리면 어떻게 할 거야? 아, 부동산 하려고 하니까 돈이 또 너무 많이 들잖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해답을 찾았고 저만의 해답을 공유를 드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방법을 만들려면 우리가 목표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거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일단 목표 설정부터 분명히 하죠. 평범한 월급쟁이가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서울 아파트 내 집 마련하고 싶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서울 아파트 얼만가요? 자, 2024년 8월 17일 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2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서울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12억이라고 기준을 심플하게 잡아보자고요. 주택담보대출 한 6억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인테리어까지 하면 현금 1억 정도 더 있어야 되니까 필요 현금은 7억 정도 될 겁니다. 7억. 현재 시세에서 필요한 겁니다. 10년 뒤면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니까요. 그거를 전제로 했을 때, 자, 이 그래프는 잠실에 있는 리센치라는 서울의 대표적인 아파트의 실거래가입니다. 아실이라는 플랫폼에서 가져왔고요. 과거의 흔적들을 실거래가를 트래킹해 보면 가격에 부침이 있지만 평균 내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우상향하는 거 보이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돈을 모으는 속도가 서울 아파트 가격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더 빨라야. 예. 그리고 아까 대출 6억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략 원금 플러스 이자로 얼마나 갚아야 될까요? 285만 원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키우면서 현금 흐름도 키워야 된다는 아주 잔인한 결론이 나와요. 쉽게 이야기하면 돈도 많고 한 달 수입도 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어쩌라고? 내가 다 아는 거를 너는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한 거잖아. 야, 그걸 일반 직장인이 어떻게 해? 넌 어떻게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한 방법 심플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저는요, 월세 받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거 월세 조금 받아서 몇 억을 언제 모으냐? 그 몇십만 원씩 받아가지고. 근데요, 월세 받는 부동산을 싸게 사면 비싸게 되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또
투자금을 조금 들였는데 월세가 몇백씩 나오게 된다면요. 제가 돈을 번 방법은 다가구, 그러니까 원룸 건물이랑 빌라인데요. 저는 원룸 건물로 월급이 훌쩍 넘어가는 월세를 정기적으로 든든하게 받고요. 그리고 보증금 중에 일부는 투자에 다시 사용하기도 하죠. 물론 보증금을 막 사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50% 정도만 투자에 사용하고 50% 정도는 언제든 세입자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준비해 놓죠. 그리고 월세로 세팅해서 사실 그 보증금이 엄청 크지도 않고요. 또 빌라를 싸게 사서 월세 받다가 비싸게 팔기도 하고요. 이렇게 투자하면서 회사도 저는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급도 꼬박꼬박 받고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도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니 돈도 엄청 빨리 모이게 되고요. 부동산도 매도하니까 매도 차익이 생기게 돼가지고 돈 모으는 속도는 더더욱이 빨라졌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건물이 얼마나 비싼데 건물을 사냐. 그거 살 돈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 고민하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저 월급 270만 원 받던 월급쟁이라니까요. 저도 돈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충남에 있는 다가구를 샀는데요. 당연히 좋은 입지의 물건을 싼 가격 주고 샀죠. 얼마 들었냐고요? 총 투자금 1억 정도 들었어요. 신용대출도 이용해서 제 현금은 당시에는 많이 들지 않았죠. 이 건물에서 이자를 떼더라도 월급보다 더 많이 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지금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들으면 그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내 피 같은 목돈 대충 투자할 수 없잖아요. 또 아직 투자금이 충분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제 지인들도 실제로 많이들 물어봅니다. 난 투자 방법도 모르고 돈도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냐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2천만 원 모을 때까지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근데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1년이면 모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빌라를 투자를 하라고요. 5천만 원짜리 빌라 싸게 사가지고 매도하는 형식으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빌라 투자 진짜 어려워요. 아무거나 투자하면 쉽죠. 널린 게 빌라인데요. 근데 진짜 좋은 가격에 내가 되팔 수 있고 임차 소유도 충분한 빌라를 찾아서 싸게 매수하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가격이 싸니까 접근성이 쉬워서 경쟁은 빡센데, 그 가격대에 임차 수요도 충분하고 내가 매도할 때 받아줄 매수층이 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죠. 그런 물건이 있을까? 그런 생각 드시죠? 제가 했던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2,800만 원에 사가지고 5,6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 내에서 부동산 입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터디도 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실력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빌라가, 호실 하나하나가 모여있는 건물을 통으로 사는 게 원룸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세세한 투자 포인트나 아니면 그 정의 자체도 다르지만 실질은 방이 그냥 모여있는 건물인 거잖아요. 그렇게 빌라를 하나 사서 인테리어도 해보고 팔아도 보고 임차도 놔보는 그 동시에 내가 월급을 계속 받으면서 저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다가구 건물을 살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터디도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1억이 금방 모여 있을 거예요. 참고로 다가구에 대한 스터디는 처음 빌라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 공부하면서 입지, 매수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이 다가구에 대한 상품의 특이성, 특이사항들만 추가로 공부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다가구 취득해서 현금 흐름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다가구 추가 취득하고 기존 다가구 매도할 수도 있고, 소액의 현금이 남는 타이밍에는 빌라도 저렴하게 샀다가 또 비싸게 매도를 하고, 이런 형식들을 약간 컨비네이션식으로 취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다음 투자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다면 아파트 관련해서 어떤 아파트를 어느 타이밍에 얼마 수준으로 살 건지 기준을 정하고 세금도 고려하는 등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다가구, 빌라 투자, 이것만 여러분들 주구장창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뭐 최고다, 이거만 한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요, 장단점이 존재해요. 알맞는 상황과 알맞는 타이밍에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공부하고 매수하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세를 받는 게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됐어요. 그 수준은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했다. 그러면 아파트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또 다가구 투자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매수하셔야죠. 또 자산이 우리가 더 커졌어요. 그러면 이제 상가 건물을 사고 싶어져요. 그러면 상가 건물 공부하고, 그러다 주택수 규제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가구가 월세가 좀 안정적이니까 다가구를 추가 구입해볼까? 이렇게 또 고민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또 금액이 소액이 남았어요.
투자하다 보면 투자금이 소액이 남는 타이밍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빌라 투자 또 섞어서 하고 이렇게 진짜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이 순서대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아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첫걸음, 나의 자산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키우는 그 방법이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얘기한 이 방법, 다가구 빌라 투자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걸 언제 다 하냐, 뭐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해보잖아요. 이거 진짜 바빠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돈 한번 벌잖아요. 그 성취감이 굉장히 큽니다. 힘들다가 아니고 나 또 하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예,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아, 현금 흐름도 키워야 되고 자산 규모도 키워야 되는 거 그거 알겠어. 근데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냥 나 월급 엄청 모아서 아파트부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아파트 12억짜리 6억에 대출 끼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투자금 7억은 월급으로 모으려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 들어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우리가 돈 모아줄 때까지 기다려주질 않아요. 사실 우리 월급보다 더 빠르게 가격 오르는 거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돈 모으는 기간을 단축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어찌어찌 모았다 하더라도 한 달에 원금 플러스 이자로 은행에 285만 원씩 갚아야 됩니다. 이게 매수한 이후에도 한 달에 285만 원이 주거비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요. 돈이 다 묶여버리잖아요. 내 돈 다 묶였지, 매달 285만 원씩 나가지, 어떻게 또 돈 모아서 어떻게 또 투자합니까? 그죠? 그래서 또 투자할 수 있는 기초 체력, 그것이 바로 현금 흐름, 그걸 키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한 번에 12억짜리 투자 한 방에 잘할 자신 있어요? 우리 수능 볼 때 학교 수업만 듣다가 수능 보러 가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 문제집도 많이 풀고 모의고사도 본 다음에, 그죠? 진짜 중요한 본 게임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 투자는 한 번에 12억짜리 본 게임을 한 방에 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 제가 첫 부동산을 살 때와 지금 부동산을 살 때와 인사이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소액 부동산 투자로 실력을 키우면서 돈을 모으고 본 게임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270만 원 월급 받던 회사원이었던 제가 월급보다 월세를 더 많이 받게 된 비결, 그리고 강남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어요. 사실 월세 투자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 더 적합한지, 제가 한 지방 다가구와 빌라 투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투자 방법이 저는 아파트 투자보다 초보자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 이유가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상이 너무 지루해지고 길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은 무료 전자책을 작성해 봤습니다. 진짜 직장인으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은 이 무료 전자책을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드릴 거예요. 진짜 일부 무료 전자책처럼 뭐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실질적인 투자 이야기를 적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이 있어요. 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 중이시라면 제 생각에는 확실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돈을 벌어 보니까 비싼 옷을 사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고, 부당한 일을 겪으면 그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게 진짜 힘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걸 보신 여러분들도 좀 더 자유롭고 당당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진짜 마음 깊숙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시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